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지만 공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상대 후보에 대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도 일제 검문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 사고가 늘고 있는데 경찰은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장군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 10장을 배포한 가운데 이달 말 3차분 마스크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우선 확보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와 여야의 공천 갈등 등으로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8개 지역구에서 뛸 후보자를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경선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총선까지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부산 지역은 20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내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 진갑과 해운대의를 비롯해 부산 지역 여당 현역 의원 6명 모두를 단수 공천해 안정성을 바탕으로 원내 일당 사수를 공천 전략으로 내세운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산 지역 12명의 현역 의원 중 8명은 물갈이에 나서 대대적인 변화를 택했습니다. 특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해 부산 진갑과 남구을 지역구는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띕니다. 부산 진갑에서 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상대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전략 공천했고 남구을에선 이현주 의원이 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선거전을 벌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영도구 지역에선 3자 경선을 통해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예비후보를 상대로 김용원 예비후보가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비호 후보 측의 권리당원 불법 조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세연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금정구에선 미래통합당 내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컷오프된 백종원 전 부산시의회 의장 측은 명분 없는 공천 과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주까지 당의 결정을 지켜본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전략 공천한 부산진갑에서도 정근 예비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며 불공정 공천 과정을 문제 삼는 등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주 후반쯤이나 돼야 구체적인 대결 구도가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서 전 시장은 16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압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수원, 정근 예비후보 등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두 후보를 만나 설득해 끝까지 손을 잡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래통합당의 한 여성 당직자가 나타나 서 전 시장의 부산진갑 출마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도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닌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다 보니 음주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0분쯤 거제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과 경찰 차량의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야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30대 여성 운전자.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1, 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39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이었던 것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음주사고 중 70%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건문식 음주 단속을 일시 중단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심 차량이라든지 신고되는 차량 이외에 이 주간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 용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확대한다고 해도 선별적 단속은 일제 음주 단속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부지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일선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응원에 소방관들은 헌혈로 답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4년째 의용소방대에서 활동 중인 고원호 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소방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2만 개와 장갑 2,000개 등 2천만 원 상당의 안전 보호 장비를 기부한 겁니다. 고 씨는 지난 5일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마스크 10,000개와 장갑 6만 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2015년에도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아마 자기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을 자주 목격도 하고 자주 듣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힘든 시기지만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극복을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그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방역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구포 119 안전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편지와 함께 지난 1년간 아내 생일 선물을 위해 모아둔 저금통을 전달하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대응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 소방관들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은 지칠 수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감사 편지와 데이지 저금통을 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응원에 헌혈로 답했습니다. 부산 전역의 소방서에서 소방 공무원은 물론 의용 소방대까지 릴레이 헌혈이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힘든데 작은아마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에 있어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열차 이런 데는 이제 방역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확진자나 안 가면 접촉자가 올 경우가 없기 때문에 헌혈에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응원이 잠시나마 피로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기장군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마스크 10장을 배포한 가운데 3차분 마스크 배포일을 3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확보 물량 80%를 제외한 20% 내에서만 마스크를 수급할 수 있어 마스크 무상 배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마스크 업체와 당초 계약된 마스크 납기일을 45일 연장하는 등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자갈치 시장이 재개장합니다. 자갈치 시장은 지난 25일 시작한 임시휴업을 오는 18일 종료하고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갈치 어패류 조합은 휴업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안심하고 시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는 2월 13일부터 정신과 상담이 가능한 인력 215명으로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는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1,438건을 진행하고 문자 메시지 등 정보 7,701건을 제공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지금 창원대학교 인사조직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2주간 좀 격리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하게 맞는 부분들 잘 펴주었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큰 불편이 느끼지 않고 14일 된 이후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하고 한국은 여러 상황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건 오히려 방역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창원대학교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인 비롯한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점을 배울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창원시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크게 구요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2달 전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 들어와서라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상 통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걸리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근데 친구들은 조금 집에서 지나고 좀 최대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지만 조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부모님 당연히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돌입하면서 3.1절 행사도 취소되거나 간소하게 열렸었습니다. 한편 부산 동구청에서는 순국한 독립투사들을 기리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액자 속 59명의 작은 사진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의열 단원들입니다. 도시락 폭탄과 수류탄을 든 인물은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리고 빛바랜 사진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15명의 의열 단원이 남긴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 수십여 점이 동구청 2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3.1절 지난지도 몰랐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좀 미안한 생각도 드네요.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지 101년. 부산 동구 출신 박재혁 의사가 일본 경찰서 폭발을 결행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1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관련 행사는 취소됐지만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특히 부산경찰서 폭파 투척 사건 100주년이 되는 박재혁 의사와 의열단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 사진전은 동구청 2층 홍보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9억 9,500만 달러, 수입은 8억 1,9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7,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감소했고 수출은 1.1%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소비재와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8.7%가 줄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개통 35주년을 맞아 사진, 단편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열리며 도시철도의 개통 당시 모습 등 옛 모습이나 현재 도시철도를 담은 사진 또는 도시철도를 소재로 직접 촬영한 3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이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6월 중 발표됩니다. (3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17일 화요일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16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북과 전북, 경북은 눈이나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역시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전에 동해상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부터 올라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